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월요일 아침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로 얼어붙은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미사일은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아이오와에서 공화당의 첫 번째 경선이 열리는데 엄청난 북극 한파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총선을 앞두고는 제3지대 신당들이 창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당대표는 함께 만나는 등 빅텐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도 아주 미끄럽습니다. 반짝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첫 소식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베리아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에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와 눈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빙판길뿐만 아니라 도로에선 살얼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7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선 체감온도가 5도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영하 7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0도를 보이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찬바람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이 오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미사일 총국은 실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자평했습니다. 또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전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빠른 공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고체 연료와 관련해 엔진의 지상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후에 꺼졌지만 40대 남성과 여성, 10대 청소년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불길이 일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뽑는 첫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가 48%,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0%,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6% 순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터프하다며 그와 잘 지냈고 우리는 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선 내일 공화당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10개월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에 지금 김필규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트럼프 유세 현장인가요? 네, 이곳은 아이오와주 주도인 디모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심슨 칼리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코커스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했고 조금 전 이야기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이제 내일 15일 오후 7시 주 전역에 있는 1,600개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한 뒤에 이 결과를 집계해서 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별로 각각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추운 날씨 때문에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떤가요? 예, 지금 이곳 기온이 영하 22도입니다. 지금 밖을 나가면 칼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고요. 또 잠시만 있어도 두통이 올 정도입니다. 이런 추위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추위인데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기단 때문인데 코커스가 있는 내일은 영하 29도까지 떨어지고 또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가 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이 혹한을 뚫고 얼마나 내일 투표소를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극 지지층이 두터운 트럼프가 더 유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트럼프 후보가 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You have to see what's outside.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f this is any indication, the storm has had zero effect. 네, 그러면 이게 첫 경선인 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쯤 최종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면 오는 23일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각 주별로 차례로 이제 경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3월 중하순쯤에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7월 중순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헤일리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 인디애놀라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들이 속속 창당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어제 신당을 공식적으로 띄운 데 이어서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닻을 올립니다. 이번 주말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도 공식 출범하는데요. 선창당 후 통합으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입니다. 정택은, 박원석 전 의원도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엔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여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출범식 직전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따로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받들 것이냐.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는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태섭 신당에 합류한 유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낙연 신당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신당에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됩니다. 5개 신당은 선창당 후통합 기조로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는 빅텐트의 윤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정리해봅니다. 소셜픽 첫 번째 주제는요.
대만 민주주의의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총통선거는 80%가 넘는 투표율에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도 적었던 아주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개표 현장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모두가 보는 상태에서 투표지를 번쩍 든 뒤 큰 소리로 이름을 외치고 발을 정자로 한 획씩 적습니다. 대만은 투표 한 곳에서 개표가 이루어진다는데 소셜미디어에선 민주주의의 순간을 목격했다 이런 평이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선거라면 부정선거 논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그럴 걱정 적어 보입니다. 얼음과 불의 나라, 바로 아이슬란드 얘기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지금 이곳 아이슬란드의 그린다비크입니다. 일요일에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째로 화산이 폭발한 건데 마을과도 4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미리 대피했는데요. 불타버린 마을의 한 주민은 비현실적인 비극이라면서 안타까워했네요. 오늘 아침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엔 빙판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방관이 직접 빙판길 위에서 슬릭백을 추는 이 영상 화제였습니다. 몸소 보여주는 참된 소방관이다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흔 6개 나라에서 선거가 열리는 올해 첫 소식은 대만에서 날아왔습니다. 대만은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총통으로 정했는데 친미 성향이자 대만 독립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군사, 경제적인 압박을 이어왔던 중국과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미중 갈등 최전선에 놓인 대만 국민의 선택은 민진당의 라이칭더였습니다. 라이칭더는 유권자 558만 6천 명의 선택을 받아 득표율 40.05%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힌 뒤엔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台湾人民用行动成功抵御外部势力的介入，因为我们相信自己的总统自己选。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코앞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관세 혜택을 없애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선거 직후에도 민진당이 주류 민심을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총통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5월까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양안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라이칭더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기술박람회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와 다양한 관광시설은 라스베이거스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도심에 뚝 떨어진 둥그런 모양의 건축물. 지난해 9월 문을 연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높이 112m, 지름 160m의 외관에는 쉴 새 없이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열린 CES에 방문한 13만 명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데믹 동안 급감했던 라스베이거스의 관광객 숫자를 끌어올린 1등 공신입니다. CES와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 또 행사를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즐기며 지불하는 돈이 막대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표본입니다. CES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스피어와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을 찾아 전략을 들었습니다.
meeting and convention attendance in Las Vegas has not recovered quite as quickly as leisure visitors attendance has.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를 담아낼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이스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은 세계 9위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연평균 100만 명이 회의에 참가하러 옵니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창출하는 GDP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이 창출하고 있는 평균 한 10%에 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기 때문에 서울시는 마이스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세계의 물자가 오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분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홍해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에 직접 연락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핵심 교역 항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홍해에선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우리 선박 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일 해수부 장관과 홍해를 통과하고 있는 선장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 공격 이후에 첫 지금 통항인데 준비 작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대응 작업이랑? 최대한 경계 경보 잘 쓰고 있고요. 네네. 항해도 지금 예멘 반군 공격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항해 중입니다. 모장요원 승선에서 계속 경계 중이며 지금 보안 레벨 3등급에서 보안 3등급은 최고 경계 상태로 국제해사기구와 국내법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선박 출입구를 딱 하나로 제한하고 필요한 자 외에 승선을 제한하며 배의 모든 조명 장치를 켜고 비상 운항해야 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홍해엔 우리 선박 4척이 있는데 14일 기준으로 할로필라호를 포함한 3척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에 있어 안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척은 홍해에 진입해 반군이 자주 출몰하는 예멘 서안 쪽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해운시장 보고서를 통해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명백한 기준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끝날 때까지 각종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에는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고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에선 살얼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